안녕하세요. 창업 인큐베이팅과 이력스 컨설턴트 이시환입니다. 시장조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외부 환경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외부 환경이라고 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될 것 같은데 실증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실제 유통하는 업체에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 환경의 변화를 빨리 감지해야 우리 역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포트폴리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프로파일이나 포트폴리오가 혹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한테 우려를 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외부 환경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업체는 밑에서부터 위까지 또는 위에서부터 위까지 그리는 사람보다 틀리긴 하는데요. 저희는 위에 부분에 트랜잭션, 밑에 부분에 유저를, 엔드 유저를 좀 놨네요. 일반적으로 좀 뒤집어서 놓긴 하는데 실제 이런 체인 자체를 우리는 인티그레이션, 수직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생산이 되고 사용자한테 들어간 모든 과정들을 일단 기본적인 차트로 나눠보고요. 위에 서플라이를 하는 인더스트리나 또는 실제 물고기를 잡는 프로덕션하는 인더스트리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나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내용까지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저희가 두 번째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외부 환경이 이런 걸 그리죠. 실제 보시면 이 홀세일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업체는 홀세일 입장에 있는 건데요. 실제 자기들이 물건을 서플라이를 통해서 받아서 리테일한테 납품을 하고 리테일러는 엔드 유저한테 납품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친구들이나 이런 업체에서 제일 고민하는 건 뭐냐면, 자, 보시면 시푸드 홀세일링이라고 하는 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뭐냐고 보게 되면 여기에 비프 앤 포크 홀세일링이라고 보이시죠? 스시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뭘 먹는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가금류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상태에서 같이 좀 본다는 거죠. 에고 앤 포크도 좀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시장도 확인해보고 내 시장의 위에 그리고 내 시장의 그 상단 부분, 하단 부분, 업스트리밍 또는 다운스트리밍 형태를 좀 보게 되는데 당연히 레스토랑의 현재 상태가 이쪽에서는 다운스트리밍이겠죠. 업스트리밍 부분은 피싱을 한다거나 실제 나한테 서플라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 다른 업스트리밍 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보면 저희는 시푸드라고 하는 인더스트리를 디파인하면서 실제 구조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성공 요인들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실제 레베뉴의 상태,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보고 성장률까지 보면서 얼마나 이 시장이 가능성 있는 시장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보이고 있죠. 점점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성장 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를 볼 수 있고 실제 성장률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상태를 좀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그먼테이션은 뭐냐면 실제 이 시장의 종류가 뭘로 나눠져 있는지 잘 보시면 첫 번째는 프레쉬, 그 다음에 프로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실제 어떻게 보면 가장 신선한 생선을 다루는 취급 품목이 한 50%가 정도가 되고 프로전, 얼려있는 걸 35% 정도 보고 있고 실제 그 고기를 통해서 가공되어 있는 식품 자체도 10%, 기타가 한 5% 정도 시장이 있다라고 저희가 현재 시장 상태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시장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메이저 마켓의 세그먼트 보게 되면 가장 큰 업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로서리 스토어 내지 또는 리테일 스토어, 일반적인 그로서리를 그러면 식품 또는 일반적인 식당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푸드 서비스 아울렛도 한 40%를 차지하는 푸드 서비스 아울렛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푸드 서비스를 하는 아울렛들, 좀 큰 매장 형태로 갖고 있는 아울렛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것도 적지 않은 비중이긴 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지오그래픽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 물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선이라고 하는 게 잡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지 그 유닛 단계를 좀 보면서 실제 생산량들과 지역들을 좀 구분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나중에 나한테 서플라이어를 찾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부 시장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찾아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장을 보시게 되면 실제 인더스트리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도 쭉 볼 수 있고요. 마켓의 특징들도 좀 정리 좀 하는 게 있고, 이걸 좀 볼까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그 클라이언트들이 외부에 나와 있는 참 구하기 힘든 자료인데 코스트 스트럭처라 그래서 나 아닌 다른 비즈니스는 어떤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지 역시 시장 조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회사들이 실제 코스트를 쓸 때 첫 번째 보이는 게 purchasing 하는 거, 두 번째가 wage죠. purchasing이 뭘까요? 그렇죠. 물건을 사는 것들의 거의 82%, 82.5% 정도를 물건을 사는 데 쓰고 wage, 월급을 주는 건 5.8%.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저희 클라이언트입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는 물건을 사는 데는 거의 비슷한 비중이긴 해요. 82.96%. 그런데 뭐가 높습니까? 웨이지가 좀 높네요. 다른 데보다 월급이 좀 많이 나간다. 그래서 현재 있는 외부의 마켓 상태로 저희 내부의 상태를 측정 또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들의 조사를 좀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키 팩터라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키 드라이브가 뭔지, 그 다음에 성공의 팩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저 플레이어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 있는 시장에 누가 가장 리더인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보는데요. 재밌는 건 이 스시 쪽 관련된 또는 이 생산비용에 관련된 건 대부분들이 메이저 플레이어가 9% 이상을 넘지 않더라고요. 참 재밌는 현상이죠. 일반적으로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약 일반적으로 30% 정도를 넘는 일반적인 시장으로 본다면 상당히 그렇게 한 큰 업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형태들의 변화가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더스트리에 관련 나오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가능성과 여러 가지. 자, 여기는 보시면 스트리밍 인더스트리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물건을 납품해 주는 것 중에 실제 고기를 낚는 피싱하는 쪽의 상태들을 좀 분석을 해주는데요. 왜 그러냐면 결론은 물건이 있어야 우리는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줄었는지를 봅니다. 재미있는 인사이트는 점점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림을 나오면 여기 보시네요. 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잡히는 물고기의 양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우리한테 물건을 납품해주는 물고기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그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외부 시장의 상태를 알아가는 것, 나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업스트리밍 시장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바로 다운스트리밍 시장 또는 다운스트리밍 관련된 인더스트리 쪽인데요. 저희는 물건을 또는 스시를 납품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건을 가져다 쓰는 식당들이나 여기서는 실제 씨푸드 관련된 프리페레이션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네요. 그 다음에 아마 PC나 씨푸드 마켓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보실 수 있는데 재밌는 인사이트는 얘네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네요. 이쪽은 성장을 하고 있고 한쪽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스시나 씨푸드 쪽에 가격대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공급과 수요가 좀 맞지 않고 있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좀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실제 프로전에 관련된 홀세일링 또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정리했는데, 자, 이거는 대체할 수 있는 가금류, 닭이나 가금류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보이고 있는데, 그건 역시 왜 이 변화를 보냐면 이 변화를 알아야 왜 우리 사업이 아닌 다른 대체 사업으로서 얘네들이 어떤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도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비프 앤 포크, 홀세일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얘기했던 5C. 실제 3C에서 5C 두 가지 우리한테 보조와 협력의 역할을 하는 업체를 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외부의 환경은 우리와 커스터머 그리고 우리의 경쟁자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기술로 인해서 이 시장이 바뀔 수 있고 기술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서 시장이 바뀌는 건 우리 경쟁자도
우리 사용자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들이 뭔가 시장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이렇게 정해놨고요. 물론 이 씨푸드라고 하는 업체가 IT 쪽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보조 협력하는 업체도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그려줌으로 인해서 시장의 큰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거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밌는 건 저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표시를 할 때 보셨던 것처럼 오더가 들어오면 물건이 나가고 돈이 들어오죠. 왜 이런 걸 그림을 그리냐면 나중에 이런 형태들의 조직도를 그려보면 결론은 외부에서 나오는 흐름 자체를 내부로 가지고 와서 내부도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돼서 여러 실제 타 업체들을 쭉 이렇게 외부 업체를 분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외부 업체와 우리 업체와 비교하는 차트를 꼭 만들게 되는데 이 차트는 재밌습니다. 외부 업체가 갖고 있는 컨셉, 이거는 특정한 업체라서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 업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내부의 직원들에게 들었던 의견들을 가지고 차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외부 자료와 내부 자료를 합쳐놓은 상태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부에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컨셉, 내가 경쟁이라고 생각되는 업체가 나보다 가격이 우수하느냐 또는 질이 좋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에 있었던 직원과 사장이 하는 대답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부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외부에 있는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리서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서치, 계속 서치를 반복하는 걸 우리가 리서치라고 한다면 시장 조사는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면서도 뭔가 끊임없이 계속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비즈니스는 훨씬 더 중요하겠죠. 왜? 외부의 환경의 영향이나 외부의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외부 환경들의 시장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외부 시장 조사, 외부 환경 조사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